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 번째 혈액이 빙글빙글 돌아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앞에 2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연결시켜서 종합시키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학습 목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온몸 순환 그리고 폐 순환이 무엇인지 그 경로와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의의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고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본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어떻게 움직일까? 봅시다. 심실이 이제 수축이 일어나면은 우심실과 좌심실에서 폐동맥, 대동맥으로 나가는 순환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좌심실에 수축이 일어나면은 혈액은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좌심실이 있죠, 그렇죠? 좌심실에 있는 이 두꺼운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면 이 좌심실에 있던 혈액들이 이 대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대동맥을 따라서 쭉 혈관이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끝에 동맥 끝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혈액은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세포에다가 이 모세혈관이 가지고 있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세포로부터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대정맥을 따라서, 정맥을 따라서 쭉 오면 대정맥이 있죠, 그렇죠? 대정맥을 따라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게 되는데,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온몸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좌심실을 따라서 나갔던 혈액들이 대동맥을 따라서 온 몸으로 갔다가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대정맥을 따라서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이 과정을 우리가 온몸 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혈관이 도대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 심장에서부터 보면은 지금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심장에서 나온 혈관들이 지금 갈라지고 해서 팔로도 가고, 그 다음에 머리로도 가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양쪽 다리로 나눠지기도 하죠, 그렇죠? 이 두꺼운 혈관들, 이게 지금 우리가 동맥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나눠가다 보면 이 동맥 주변에 이렇게 가느다란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동맥 주변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느다란 동맥들 사이사이에 또 나눠지면서 그 끝에는 모두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지금 아주 충격적인 사진이 있죠, 그렇죠? 여기 빨간색 혈관이 동맥혈관인데, 이렇게 위에 심장에서부터 올라온 혈관들이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지고 아주 작게 나눠지면서 이 동맥들이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 끝에는 모두 다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도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그 모세혈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혈관에 도착한 이 혈액들은 산소와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세포한테 주고, 세포들이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받아오는 겁니다. 받아와서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정맥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이 순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바로 온몸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들은 다시 우심실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럼 우심실이 수축을 일으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다시 우심실로 이동한 후에 폐동맥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갑니다. 이런 폐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번에는 이 혈액이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다시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무슨 순환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폐를 갔다 왔기 때문에 폐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은 폐순환이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온몸을 갖다 돌아온 혈액들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우심실이 수축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혈액들이 모두 폐동맥을 따라서 다시 폐로 가게 됩니다. 그럼 폐에서는 혈액들이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폐에 주고 폐에 있는 충분한 산소를 다시 받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폐정맥을 따라서 다시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바로 폐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폐에서는 무슨 물질 교환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 혈액이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오다가 아직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탁한 혈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이 폐에다가 주고 폐 속에 있는 풍부한 이런 산소들을 받아서 깨끗한 피가 돼서 다시 빠져나가면서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9페이지에 있는 탐구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여기에 순환 과정을 모두 한번 다시 한번 뒤새겨보자라고 하는 건데 1번 보면은 그림에서 폐순환 경로를 순서대로 적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폐순환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폐순환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면은 폐순환이 폐순환이 시작되려고 하면은 우심방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심방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우심방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갈 텐데 우심방에서부터 우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우심실에부터 시작한 혈액들이 쭉 올라와서 이렇게 나뉘어진 끝에 가보면은 이게 폐로 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폐로 와가지고 이런 혈관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산소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에 이제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올 때는 무슨 혈관을 타고 돌아오느냐? 바로 이 폐정맥을 타고 돌아오게 되겠죠. 이게 폐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몸 순환을 이야기해 보면은 좌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한 이 온몸 순환은 쭉 올라와서 이제 나눠지겠죠. 하나는 머리 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온 혈관들 끝에는 모세혈관이 있을 거고 이 모세혈관에는 지금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주고 조직세포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들을 다시 받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산소를 주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오게 되겠죠. 받아서 이렇게 다시 어디로 오느냐? 우심방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심방으로 돌아올 때는 무슨 혈관을 타고 돌아오냐면은 바로 대정맥을 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대정맥을 타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때 흐르는 혈액은 어떤 혈액이냐? 자, 봅시다. 먼저 우심방 좌심실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좌심실에는 지금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고 있죠. 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바로 산소 풍부하다 그래서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맥혈을 따라서 쭉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세혈관으로 가기 전까지는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 가기 전까지는 산소가 풍부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쭉 흘러갔다가 자,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주면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탁한 혈액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맥혈이 되면은 이산화탄소 풍부한 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색깔로 나타내주면은 이렇게 약간 푸른색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정맥혈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정맥을 따라서 우심방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우심실로 내려온 혈액들은 아직까지는 이산화탄소를 풍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하겠죠. 이런 애들이 다시 이제 폐순환이 시작되면서 우심실에서부터 이제 혈관을 따라서 나갑니다.
이때는 폐 동맥을 따라서 정맥혈이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폐 동맥을 따라서 흐르는 정맥혈은 폐에 있는 모세혈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폐에 있는 모세혈관에 도착해가지고는 이제 폐에서는 이 혈액이 가지고 있던 이산탄소를 돌려주고 풍부한 산소를 다시 받아오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정맥혈이 아니라 동맥혈이 되겠죠. 동맥혈이 돼가지고 깨끗한 혈액이 돼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돼서 폐 정맥을 따라서 다시 폐로 돌아오게 되겠죠. 역시나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돼서 돌아오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맥혈과 정맥혈의 흐름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폐순환과 온몸순환을 나눌 수 있는데, 폐순환의 시작은 우심실부터 시작해서 배동맥, 폐정맥, 좌심방을 거친다. 이때 혈액은 폐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온몸순환을 할 때는 좌심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도착하고 대정맥을 따라서 우심방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역시나 동맥혈과 정맥혈이 모세혈관에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뀐 과정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혹시나 헷갈릴까 싶어서 넣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은 왼쪽에 있는 심방과 우리가 바라보기에 왼쪽에 있는 심방과 심실을 우심실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심방과 심실을 좌심실이라고 부르는 거 보고 왜 그런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심방과 심실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이 있는 곳이 우심방 우심실이 되고 왼쪽 손이 있는 곳이 좌심방 좌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의 연결, 그 다음에 폐, 심장, 온몸 연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아서 좋죠. 수고했습니다.